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차트는 장 종료값입니다. S&P 500 지수 및 국내 업종 분석을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차트는 하락 확장기입니다. 일단 ADX에서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BWI는 확장기입니다. 그래서 하락 확장기로 정리합니다. 약세로 봅니다. 코스피 차트는 약세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이진 않습니다. 코스닥 차트입니다. 매도 시그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닥 차트는 매도 신호가 많이 나왔고요. 역시 추세는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인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수의 지표 종합입니다. 트릭스 요거죠. 요걸 제외하면 상승인데요. 트릭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정의합니다. 인터지수의 차트 종합입니다. 역시기 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전환 단계이고요. 그리고 삼선 전환도 양선이 쌓이고 있고 PNF, 랭코, 가기 모두 상승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고요. 상승으로 정리합니다. 인터지수의 CO 값을 좀 보겠습니다. 기준선을 전에 돌파했었고 오늘은 매수 시그널 나왔습니다. 인터지수 90일 이평선 일봉이 뚫어 올렸고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상승으로 정리합니다. 인터지수의 거래량 지표는 상승입니다. 활동성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대성도 좋고요. 비교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요. 상승으로 정리합니다. 인터지수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우선 업디아가 거기에 있으니까 긍정적이죠. 거기에 ADX는 꺾었습니다. 상승 추세죠. 거기에 하나 더 보면 파라볼릭 값이 음선이 쌓이다가 양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 시스템은 양전환을 했다고 하고요. 상승으로 정리합니다. 인터지수의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우상향하면서 상승장이고요. 상한선, 하한선 확장기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상승 확장기이고 RSI는 매수 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인터지수의 재무표입니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모두 양호하고 시장가치 비율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양호라고 하고요. 전체 흐름은 인터지수 별 5개에다 플러스까지 더 주겠습니다. 부산주공 분석합니다. 부산주공의 지표 종합입니다. 8개 지표가 상승이고 BWI만 보합인데요. BWI는 추세가 없고 ADX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산주공의 차트 종합입니다. 삼선전환도 양선이죠. 양선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주공의 역시계 곡선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매도 전환 단계, 즉 매도 사인입니다. 그 외에도 PNF 약세, 랭코 약세, 가기도 약세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약세죠. 이유는 삼선전환도만 긍정이고요. 나머지 4개 차트가 약세니까요. 하지만 삼선전환도 때문에 약세는 아니고 약보합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주공의 트라이킹 소셜레이터 값은 특별한 신호가 없습니다. CO 값이 기준선 아래에 있지만 특별하게 돌파한 것도 없고요. 이동평균선 91이평선 추세선인데 이걸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관된 신호가 없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주공의 거래량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활동성 살짝 아래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성도 그렇고요. 하지만 OBV 값은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약세가 아니라 보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세가 아니라 약보합이 되겠죠. 부산주공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일단 DMI 값은 플러스 DM 위에 있으면서 상승 시그널이고요. ADX도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파라볼릭사가 음값입니다. 음선이 쌓이고 있죠.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주공의 볼린저 밴드 값은 보합입니다. RSI는 매수 시그널이죠.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부산주공의 재무표입니다. EV 값이 0보다 작죠. 이거는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합니다. 부적합으로 보고요. 전체 흐름은 별 5개 중에서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합장 평가입니다. 보합장입니다. 보락 보겠습니다. 보락의 지표 종합입니다. 지난 금요일 9월 2일자 일봉은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린 양봉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보락의 지표 종합입니다.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 캔들 패턴이 있었고요. 이건 보통 저점에서는 상승 전환 시그널이고요. 고점에서는 하락 반등 시그널인데 여기는 저점이니까 상승 반전 시그널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합 정도로 보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보락의 차트 종합입니다. 우선 일목균형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도 지속 단계이고요. 삼선전환도 양선이 쌓이고 있고 PNF 차트 약세, 그리고 랭코 약세, 가기까지 약세입니다. 일관되게 약세죠. 그래서 약세를 봅니다. 약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락의 CO,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값은 약세 패턴입니다. 왜 그러냐면 CO 값이 최근에 9월 2일날 금요일날 음선이 매도 시그널이 떴습니다. 거기에 91이평선 추세선의 아래에 일봉들이 모여있죠. 이러면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약세로 봅니다. 보락의 거래량 지표들입니다. 활동성 거의 횡보죠. OBV 값은 매수 시그널이고요. 볼륨 오실레이터 비교성은 상승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보합 좀 될 거고요. 강보합으로 정리합니다.
보호락의 파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DMI 값 업 DI가 위에 있죠.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ADX는 추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라볼릭사 양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파란 시스템은 양전환을 했습니다만 보합으로 봅니다. 보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호락의 볼린저 밴드 값과 RSI입니다. 중심선이 우하향했죠. 그리고 RSI는 매도 시그널입니다. 둘 다 약세 시그널이고요. 약세로 정리합니다. 보호락의 재무표입니다. 이후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이 경우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으로 보고요. 별 2개, 전체 흐름상 별 2개를 주겠습니다. 별 2개면 약보합쯤 됩니다. 코덱스 2차 전지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산업의 지표 종합입니다. 약세하고 강세하고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ADX를 보시면 매도세가 우세합니다. 즉 약세 추세입니다. 그래서 약세 추세를 보고요. 약세로 정리합니다. 코덱스 2차 전지산업의 차트 종합입니다.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매수 지속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삼성전자도 약세, PNF 약세, 랭코 약세, 강의까지 약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역시기 곡선을 제외하면 약세 신호가 발생을 하고 약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산업의 CO, 차이킨스 오실레이터 값은 매도 시그널이죠. 그런데 91이평선 추세선의 상단에 일봉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신호가 없다가 되겠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코덱스 2차 전지산업의 일봉의 패턴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깃발형인데요. 깃발형은 대체로 이렇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차이킨스 오실레이터 CEO 값은 일관된 신호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의 거래량 지표들입니다. 활동성 거의 횡보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OBV는 상대성인데 매수 시그널이고요. 볼륨 오실레이터 비교성은 음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지표에서는 보합으로 봅니다. 이거는 영선이고요. 이거는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보합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의 파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DMI를 볼 건데요. 마이너스 DM이 위에 있죠. 다시 말하면 다운 DI가 위에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도 시그널이죠. ADX는 추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파란 시스템은 약세입니다. 하지만 추세는 아니고요. 그래서 약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약세죠. 일단은 중심선이 살짝 아래로 꺾였습니다. 약세고요. RSI도 매도 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로 보겠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의 기본 차트입니다. 현재 골든크로스 이후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깃발형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약세 시그널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봉은 약세 패턴이고요. 전체 흐름은 별 1개를 주겠습니다. 약세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차트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의 지표 종합입니다. 약세, 여기까지 약세, 이렇게 약세 추세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약세가 추세느냐? 그건 아닙니다. 추세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하나생명의 지표 종합은 약세입니다만 추세적이진 않고 약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생명의 차트 종합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역시 곡선상의 매수 지속 단계이고요. 매도 단계이고 매수 다시 매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가 서로 엇갈린다고 하겠고요. 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하나생명의 CO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값은 매도 시그널이 강합니다. 거기에 91이평선 추세선 아래에 일봉들이 모여있죠. 이거는 약세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세로 정리합니다. 하나생명의 거래량 지표들입니다. 활동성 거의 횡보죠. 상대성은 매도 시그널이고요. 비교성도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약세로 보고요. 약세로 정리합니다. 하나생명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DMI를 먼저 볼 건데요. 여기에서 다운 DI가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ADX는 추세가 없습니다. 추세가 없거나 추세가 작거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볼릭 사값은 음선이 쌓이고 있죠. 이 경우 약세입니다만 추세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세로 정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생명의 볼린저 밴드는 봉합 정도로 봅니다. RSI는 매도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약보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생명의 재무표입니다. PBR 양호합니다. 위트다 값도 양호하죠. 그런데 재무 비율표를 보시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다 꽝이죠. 정리하면 재무 비율표는 아주 엉망입니다. 재무 불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별점은 별 하나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 한 개는 약세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화 되었습니다.